2025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이 국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라고 하는, 가자지구는 약속의 땅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리비에라라고 하는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 아니라 미국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란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 정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북한은 어떻게 다룰지 매우 궁금합니다. 남프랑스에 가신 분들, 니스에 가보신 분, 저는 뭐 니스 이스 나이스라고 혼자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쁘잖아요. 니스란 데 가보면. 거기가 그때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같이 간 친구가 꽃다지로 해서 이 꽃님이야 그랬는데 꽃다지로 해안이라 그래요. 그게 코트가 아마 코트 디부아르처럼 그게 상하 해안이잖아요. 해안이란 뜻일 거고, 그 남프랑스 지중해 해변에서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거기도 그게 꽃다지로 해안인데 참 이쁘죠. 니스가 있고 거기에 그 조그만 도시 뭐죠? 아이고 이따가 생각이 날 겁니다. 도박장 있고 한데. 그렇게 이쁜 도시를 흔히 가르치는 말이 리비에라입니다. 해안에 이쁜 아주 부잣집 동네에 있는데. 리비에라, 꽃다지가 가장 유명한 리비에라고 여러 군데 리비에라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쪼개져서 두 군데 거주하고 있죠. 남쪽에는 가자 스트립, 영어로 하는 그게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이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니까 웨스트 뱅크에 사는, 거기가 더 조금 면적이 넓어요. 양쪽으로 쪼개져 있죠. 옛날에 파키스탄인 동서 파키스탄처럼 동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쓰는 게 하마스인데, 하마스가 공격적이죠. 얘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인질이 잡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1년 이상 이스라엘이 토벌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네탈야후는 아주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는 그전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이 가자 지구가 문제인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자. 누가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받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나라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뭘 돈을 주거나 뭐 하게 되면은 또 자기들도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기네 인구 갖고는 안 될 때 뭐 시베리아처럼 텅텅 빈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시베리아에 가보면은 유태인 자치 지역이 있습니다. 의외로 독일 사람들 지역도 있고요. 우리나라 출신들이 고려인들이 탄탄 나라에 사는 것처럼 흩어져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못 살 이유도 없죠. 그렇게 빼내자. 그리고 그 가자 지역을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탁 얘기하니까 그럼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느냐? 주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가질 거냐? 영원히 가지고 싶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할 때 조차지하고 할양지를 처음에 헷갈렸어요. 할양은 이제 어느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아예 영토 자체를 줘버리는 겁니다. 할양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식을 저쪽에 입양했다 그러면 저쪽 호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할양입니다. 아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차지는 뭐냐면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거나 언제까지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차지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개지라고 하는 거는 조차지는 저쪽 받은 나라가 다 자기 영토처럼 할양지처럼 씁니다. 돈을 주던 일정 기간 동안이다. 조개지는 뭐냐? 이거는 저쪽이 준 건 아니야. 근데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 조개지로 해주면은 이 본국에서는 여기 세금을 못 받아. 그리고 법적으로도 뭘 하지 못해. 일종의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 취해법권 지역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개지, 조차지, 할양지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좋은데 지금 미국이 쿠바에 관타나모라고 하는 거의 해병대 기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조차지입니다. 빌린 겁니다. 빌렸는데 조건이 뭐냐? 미국이 그 당시에 뭐 아주 굉장히 싸게 빌렸어요. 근데 미국이 더 이상 안 빌리겠다 할 때까지 계속 빌려주는 조건이니까 미국이 영원히 빌리는 거죠. 지금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의 중심이었는데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하고 났을 때 원래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말레이시아가 막사이 사이의 노력으로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가 독립하니까 말레이시아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싱가포르는 다시 영국의 손을 들고 나 보호국으로 들어갈게 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합병되기 전에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죠. 보호국이 되면 뭐냐? 내가 주권은 다 가지는데 나는 외교권이 없고 국방권이 없는 거야. 그 국방권은 나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는 영국은 아니지만 영국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외교도 안 해. 영국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이 외국 나가면 영국인 행세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싱가포르가 다시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이 되는데 이제 이 가자 지역을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가자 지역하고 서한 지구를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주어진 자치 지역으로 봅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은 내몽고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뭐 이렇게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도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굉장히 센 자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센 자치를 하다 보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 독립을 전제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갈라서기로 했지만 그게 오슬로 협약이에요. 미국이 개입해서 두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주다가 나중에 독립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독립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건 둘이 계속 싸우면 전쟁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전쟁 관계를 하지 말자는 건데 하마스가 자꾸 때리는 거죠. 뭐 자기네 땅이 이스라엘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두 개 국가로 못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동의해야만 가는 건데. 근데 그런 상태라고 보게 되면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강 서항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약에 다 빼낸다면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미국한테 영원한 조차지로 줄 수도 있죠. 할양은 안 하겠지만. 그럼 미군이 거기 딱 들어와서 예를 들면 가자 지구가 서울의 한 절반 정도 강남이나 아니면 강북 크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 한 1개 사단이 딱 진주한다. 그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전해지죠.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 4년 전 대통령 할 때 이제 이스라엘 공식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겹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절반 살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통곡의 벽 자체가 이쪽은 이슬람 성지고 이쪽은 기독교 성지고 참 복잡해서 군인들이 항상 상주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정부 기관이 있긴 하지만 주요 기관들은 다 텔아비브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대사관도 텔아비브, 영국 대사관도 다 있는데 미국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올리면서 예루살렘이 수도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는 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랍 국가들의 요구였는데 미국은 무시하고 인정했어요. 트럼프 때. 그래 놓고도 아브라함 협정으로 UAE, 바레인, 모로코하고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사이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친 이스라엘이에요. 만약에 가자 지구에 미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동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겠죠.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석유는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쓰이니까 미국이 거길 놓지 않겠다. 지금 미군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바레인에 주둔합니다. 바레인에 미 5함대가 있고 이라크에 지난번 전쟁을 통해서 한 군대가 있는데 여기에 또 주둔하게 되면 미국이 중동 문제를 꽉 쥐게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이란을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란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둑을 뜨는 거야. 자,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 이집트나 어디 요르단이나 아니면 뭐 탄탄 나라나 그런데 어디 혜택을 줘서
보내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면은 또 싸움이 나니까 미국이 하냐면서 미국을 주둔시켜서 아주 세계적인 휴양지를 만들면은 그러면 미국은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파가지고 지금 파나마 정부에 줬지만은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굉장히 요충지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러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 줬다, 지미 카터 때 준다고 한 걸 미국이 줬었죠. 지금 다시 도로 내놓으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데를 파나마가 자꾸 친중 노선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덴마크의 영토인 한 인도보다 좀 작은 그런 그린란드를 근데 거기를 차지하게 되면 러시아가 압박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좀 경영하겠다. 이게 지금 19세기에 막 제국주의에 의해서 막 영토 전쟁할 때처럼 이 세계를 놓고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사 뽑아내고 거기를 리비에라, 꽃다지루 같은 해안으로 만들어서 미군 주둔시키면서 이란을 잡겠다. 러시아는 그린란드를 탁 잡아갖고 잡겠다. 중국에 팽창하는 거는 파나마 운하를 딱 다시 되찾아서 계속 숨통을 조이겠다. 그리고 관세 정정하겠다. 자, 저는 지금 궁금한 건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다룰까요?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은 나랑 친하다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한미군한테는 거친 김정은을 잘 상대해야 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이 만세 부를 겁니다. 이렇게 그걸 허용할지 아니면 다르게 갈지 참 궁금해. 이제 김정은은 잡아야죠. 근데 어떻게 잡을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한 것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 체스 두듯이 툭툭 두니까 가장 좋은 거는 중국을 와해시키면 되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와해시키면 북한 다루기 쉬워지죠. 지금 북한이 폭풍군당 10,000명 보냈다가 한 3분의 1이 완전히 사상되니까 추가로 몇만 보낸다 하고 젤렌스키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것도 북한 처지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덕분에 많은 지원받지만 굉장히 국력 소진이거든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금방 끝내겠다 그렇지만 그건 그 말이 그렇고 의외로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가 이제 약속의 땅인데 해안 휴양지, 미국의 거점에 만들겠다 트럼프가 했는데 이란을 잡기 위해서 그 러시아와 북한은 어떻게 잡을지 이거를 우리가 읽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펼치는 관세 전쟁 그거는 중국 잡기 위한 거고 우리를 잡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어떻게 북한을 잡아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